요즘 이어폰 끼고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길을 걷다가 뒤에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서 사고 날 뻔한 적 있지 않으세요? 정말 아찔하셨죠. 자동차랑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만약 자전거 운전자라면 어떻게 보상 처리 받아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하고 답답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전거와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보상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현명하게 합의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확실한 보상 정보 확보해 가세요. 자전거랑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받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 개인의 돈으로 개인 합의 보는 방법, 민사소송 거는 방법,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인데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받는 방법. 만약 사고가 경미했다면 가해자와 그냥 개인적으로 가해자 돈으로 합의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테니까요. 가해자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큰 부담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크게 다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뒤에서 부딪히건 앞에서 부딪히건 하다 보니까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맨몸으로 자전거와 부딪혀서 넘어지면 골절도 쉽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수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수술까지 해야 한다면 장기간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정도 사고가 나면 가해자의 개인적인 돈으로 합의를 보는 게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 손해액이 수천만 원 이상 될 확률이 높은데 그걸 그냥 개인 돈으로 쉽게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소송을 하기엔 변호사도 선임해야지, 그리고 착수금, 소송에 드는 비용, 그리고 그 기간까지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유용한 게 바로 보험이라는 제도인데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줄여서 일배책,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해자가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해자와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 가족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소송보다 간편하고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은 보통 1억 원의 보상 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가해자 본인과 가해자의 배우자가 모두 가족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각각 1억 원의 한도로 총 2억 원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금 몇십만 원만 내면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 이상, 1억 원이 됐건 그 금액을 물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보험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도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그에 준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보험이죠. 그런데 여기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달라는 서류만 받아다 주면 돈을 알아서 계산해서 딱 주면 정말 좋겠지만요. 일배책 처리를 받을 때는 사고 입증부터 손해액 입증까지 모두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는 피해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처리 받을 때랑은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사실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치료비를 다 지불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받을 때 내 돈 들 생각을 할 필요는 거의 없죠. 그런데 이런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우선 내 돈으로 내가 치료를 다 받은 다음에 나중에 합의를 하실 때 영수증 같은 거를 보험사에 제출을 하셔서 그 치료비를 처리를 받으셔야 해요. 이 점이 자동차 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이미 사고는 발생했고 다쳐서 입원도 했고 그럼 이제 너무 열받지만 금융치료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금융치료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혼자서 이것들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무료 상담이니까요.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입은 손해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쳐서 치료받거나 간병인 쓰거나 만약 사망했다면 장례비 쓰거나 이렇게 사고가 나서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쓰게 된 지출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쳐서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괜히 자전거 길에서 보면 조금 무서운 것도 같고 그쵸?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가 있죠. 정신적인 손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입원해서 그 기간 동안 일하지 못했죠. 그 기간 동안 벌지 못한 돈이 있을 것이고, 수술을 했거나 조금 심한 척추골절 같은 게 발생했다면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불편감을 느끼게 될 거란 말이죠. 바로 이 사고가 내 앞으로의 노동 능력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똑같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액도 입증을 해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치료비 같은 것들은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같은 것들을 떼다가 보험사에 가져다 주면 대부분은 잘 처리가 될 겁니다. 금융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후유증에 대한 입증이에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잘 기억하셔야 해요. 자,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내 소득이 월 336만 9,080원이 넘는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서류로 소득 증빙을 꼭 하세요. 입원한 기간 동안 내가 벌지 못한 소득도 당연히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는 건데, 후유증에 대한 손해액도 내가 소득이 높다면 나랑 똑같이 다친 사람이 있어도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은 꼭 증빙하시고요. 이 후유증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는 게 사실 보통 사람이 하기는 어려워서 이 부분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친 부위, 상태에 따라서 적용해야 하는 기준도 다르고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다 다르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배상책임보험은 맥브라이드라는 방식으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에서 허리 부분 있죠, 허리 부분. 요추 1번이 골절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맥브라이드 기준상 내 노동 능력에는 32%의 손실이 생긴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골절이 얼마나 심한지 그 상태에 따라서 이 내용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지속될지 이런 부분은 따져보셔야겠지만요. 만약 5년간 나에게 후유증이 남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소득은 5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또 앞으로 벌 돈을 미리 땡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도 어느 정도 삭감이 돼요. 그걸로 이제 호프만 계수를 통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사실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면 8,500만 원 조금 넘게 나오죠. 여기서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만큼은 제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말 큰 금액이죠. 이렇게 후유증을 입증해서 금융치료 받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입증하면 위자료도 이 후유증에 맞게 자연스럽게 따라서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들을 서류로 입증한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그 서류의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보험사도 내부에 전문가가 다 있고요. 피해자의 상태를 본인들 기준에 맞게 또 판단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내용만 알고 계셔도 합의할 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작다면, 내가 이 영상에서 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혼자서 시도해보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시면 좋은 결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전거와 사고부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까지, 거기에 복잡한 합의금 산출 방식까지, 이 모든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고와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전거와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주저하지 말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상담은 무료이니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확실한 보상 정보 확보해 가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